신흥국 불안감에 9월 위기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다 시리아 공습에 대한 우려감까지 더해지며 대외 악재들이 지금 크게 불거져 나오는 상황인데요. 우리 마켓트렌드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종희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볼까요? 네, 지금 시리아 얘기도 있고요. 어제 또 우리 시장이 잘 움직이다가 긍정적으로 움직이다가 약세로 전하는 것은 아시아 이머징 마켓의 변동성 확대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요인들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대응해야 될지 오늘은 전략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보면 유럽 증시가 9주 만에 최고의 하락폭을 기록했고 미 증시도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현재 해외 증시의 흐름에 대한 부분부터 짚어본다면 어떻습니까? 네, 먼저 미국 증시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습니다. 기업이익이 증가가 제한적인 가운데 지수는 계속 고가를 기록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 가운데 최근에 이제 지지선을 잡고 이탈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그동안 S&P 500 지수는 51선을 중심으로 꾸준하게 중기 추세를 유지하는 모습이었는데 지난 6월에 한번 크게 붕괴되는 모습을 보였다가 재차 회복하면서 고점을 넘었죠. 그렇지만 최근 들어선 다시 또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더니 오늘은 개파락 이후에 장대 음봉이 발생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거래량 증가와 함께 중기 이 지지선을 좀 이탈하려는 시도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 이런 과정은 조금 불안한 요인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 미국 시장 내에서의 신용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장기 차트인데요. 지난 80년부터 30년 이상 이어진 전체적인 미국의 이제 신용 차트를 보시면 지난 2007년 8년도에 굉장히 급증하는 모습, 그때 이 버블이 터지면서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가 최근에 또 급속도로 시장이 좋아지니까 신용 비율이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죠.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양상인데요. 증시가 하락하게 되면 이 부분이 마진콜로, 즉 일종의 매도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점검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최근에 공매도했던 사람들은 굉장히 증시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부담을 받는 상황에서 헤지펀드들이 이익을 내지 못했지만 오히려 신용장고 측면에서 보면 사상 최고치 성조의 수준은 아니더라도 높은 수준에서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게 될 경우 이와 관련된 수급적인 부담을 미국 시장은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접근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최근에 이제 선진국 시장으로 돈이 향하고 있다는 얘기는 여러 번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최근에 달러가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달러보다는 유로, 이제 유럽 시장을 좀 선호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나타내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거래되고 있는 독일 ETF를 보시면 미국 시장과는 최근에 달리 굉장히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 6월 달에 변동성은 훨씬 컸지만 최근엔 다시 견조하게 움직이면서 고점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오늘 개파락이 크게 발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렇지만 이제 유로화 흐름 자체가 좋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미국 증시보다는 조금 견조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정치적인 불안정성이 나타나고 있는 이태리는 독일보다는 좀 더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유럽 시장 내에서도 정치적인 변동성 이런 것들을 고려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유럽과 미국 증시를 전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환율 동향에 따라서 어떤 선진국을 선택할 것인가. 달러가 강세를 보일 때는 미국 증시 쪽, 달러 자산 쪽으로 좀 더 관심을 보였던 전체 글로벌 투자 자금들이 최근에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고 유로 경제의 회복이 나타나면서 유럽 시장 쪽에 좀 더 관심을 보이는 모습들이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독일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모습이고요. 내수가 회복되고 있는 프랑스에 대한 선호도도 최근 들어서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봐야 될 것은 전체 시장들이 아시아 시장뿐만 아니라 유럽 증시, 미국 증시도 중요한 변곡점에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나타나면서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증시는 밸류에이션 부담을 가지고 있고 또 유럽 증시는 그래도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견조한 모습을 나타냈는데 이번에 시리아에 대한 불안감으로 간밤을 놓지 못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 양대 선진국 시장이 이렇게 약세였다면 이머징 마켓은 어떨까요? 역시 이런 것들 더 피해갈 수가 없겠죠. 특히 주요 신흥국의 통화 가치는 이날 급락세를 나타냈는데요. 인도의 루피와 같이 역시 사상 최저치로 나타났고요. 여러 가지 지금 증시 동향들, 특히 살펴봐야 할 것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네, 일단 어제 우리 시장에 이제 변동성을 주었던 것이 이제 동남아시아 증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미국에서 거래되고 있는 ETF를 보시면 정말 처참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환율도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만, 증시도 마찬가지는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들의 시각을 나타내는 ETF는 더더욱 처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인도 ETF입니다.
최근에 바닥을 모른 상태에서 급락한 이후에도 강력한 하락객과 함께 추가적인 급락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과연 바닥이 어디인지를 쉽사리 예상해 볼 수가 없는 국면이죠. 물론 전체적인 변동폭은 고점 대비해서 거의 한 50%가량의 조정이 나타난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사리 조정이 멈춰지지 않고 있는 최근에 지속적으로 변동성이 나타나면서 갭 발생이 굉장히 잦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이것이 지금 인도에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여타 국가도 마찬가지라고 봐야 되겠죠. 어제는 싱가포르도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말레이시아 ETF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고점 대비해서의 낙폭도 굉장히 큰 상황이지만 하락세가 쉽사리 멈춰지지 않고 있고 하락에도 계속 거래량이 실리고 있다는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시각에서는 동남아시아 증시,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최근의 시각은 굉장히 차갑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을 이제 매매 동향으로 보시면 한국은 최근 들어서는 좀 매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어느 정도 안정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만 대만 같은 경우에도 매도 추이가 쉽사리 멈춰지지 않고 있고요. 인도 뭐 마찬가지고요.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주요 아세안 국가들에 대해서는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것이 모두 매도인데 지금 8월 누계로 봐도 그렇고 연간 기준으로 봐도 매도로 전환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인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사는 모습, 오히려 한국 시장보다도 더 많이 샀던 것이 이머징 국가 쪽에서는 인도였는데 최근 인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차가운 시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외국인들의 시각이 좀처럼 바뀌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 그래서 한국은 이머징 마켓에 속해 있지만 그나마 환율 자체가 견조해서 덜 빠져나가고 있는 양상이긴 하나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을 바라볼 때 여전히 한국 시장도 이머징 마켓에 포함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시장도 이 변동성에서 언제까지 좀 견조할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한국 시장으로 코스피를 중심으로 들어온 것의 연속성이 어디까지 있겠느냐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건데요. 오늘의 수급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거시적인 금리, 유가, 주요 변수들의 흐름까지 살펴본다면요. 네, 미국채 10년물을 살펴보시면 최근 들어서는 3% 육박했던 금리가 빠르게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경제 지표들이 한두 개 안 좋게 나오면서 테이퍼링이 뒤로 밀어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테이퍼링의 핵심은 물가와 고용입니다. 그러니까 물가는 여전히 올라가고 있고 고용은 최근에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경제 지표 한두 개 정도가 나빠졌다고 해서 테이퍼링이 없어질 가능성은 전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서요. 이런 얘기엔 속으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살펴봐야 될 것은 변동성 지표입니다. 빅스라고 하는 변동성 지표의 레벨은 절대 레벨은 낮아 보입니다만 최근에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변동성 지표는 어떻게 보면 후행성 지표에 가깝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20 정도의 수준까지 높아지면 변동성이 극점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현재는 지금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는 구간이라는 점을 가장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살펴봐야 될 것은 금 가격인데요. 1,700달러에서 1,200달러까지 굉장히 빠르게 조정을 받았던 금 가격이 완만한 속도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금 가격의 반등은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죠. 달러의 약세와 함께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물가의 상승 가능성. 그래서 안전자산 선호라기보다는 최근에는 물가의 상승 가능성과 달러의 약세를 반영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금 가격의 반등 자체가 물가의 상승을 의미한다면 금리 정책은 빠르게 축소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유가입니다. 최근에 굉장히 견조했던 박스권 상단을 오늘 단숨에 돌파하는 모습이었죠. 물론 시리아 얘기가 지나가는 얘기로 끝난다면 다시 금방 완화되겠지만 한국의 입장에서 유가의 급등은 별로 그렇게 반가운 이슈는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한국 시장 그리고 국제 금융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주요 거시 변수들을 살펴보게 되면 변동성의 증가의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과연 이 시리아에 대한 문제가 그냥 지나가는 문제로 끝날까요?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지시가 있으면 바로 시리아 공습을 할 것이다라는 이 미국의 단언적인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불확실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또 한 번 악재로 불거진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 전략 세워보죠. 네. 먼저 이제 국내 증시에 외국인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증시 괜찮지 않겠느냐라는 시각이 분명히 있지만 외국인들의 매수의 성격을 잘 구분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들어오고 있는 외국인 매수는 시장을 사고 있는 게 아니죠.
말 그대로 종목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현대차 매수를 제외할 경우 한국 시장에 대해서 외국인들은 매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외국인들은 종목을 사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매수의 성격을 보면 롱텀 펀드도 들어오고 있지만 대차장고 청산에 대한 매수도 일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외국인 매수의 성격이 조금 다양한 데다가 최근에 매수는 종목으로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매수만 지켜보고 있으면 계좌 수익률이 크게 내려갈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전략적으로는 뭐 시리아는 지상군 투입만 없다면 금방 없어질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만 중요하게 살펴봐야 되는 것은 9월 위기설의 핵심은 유럽 문제와 함께 테이퍼링 가능성이다라고 봐야 된다면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확인하는 9월 시장의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좀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외국인들이 강력하게 매수하는 종목군들은 홀딩 정도로 바라보되 전체적으로 주식 포지션은 조금 줄인 상태에서 테이퍼링과 관련된 이슈, 시리아 이슈 등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이슈들이 어떻게 지나갈지를 확인하고 나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한 투자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내 증시에 대한 전망까지 살펴봤습니다. 김종효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